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는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아침입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강원 지역 낮 최고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눈비는 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대표 겨울문화축제 2022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문을 엽니다.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까지 알아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전년 총 5억 7천만 원에서 올해 6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 늘렸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전문예술지원사업이 1억 원 상향돼 5억 3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늘어난 지원금만큼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 방지로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자합니다. 영월군은 영월읍을 비롯한 26곳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과 김삿간면, 예밀리, 남면, 연당리, 산솔면, 녹전리 등 3개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배수처리 확충을 위한 설계 작업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수관로와 처리시설의 기술 진단, 정밀 점검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국비 33억여 원과 도 군비 포함 모두 57억여 원을 들여 국내 진부 대관령면 지역의 주택과 상업, 산업, 공공시설 355곳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이 사업을 위해 이달 중 참여 기업들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설치 작업에 들어가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대표 겨울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2022 대관령 겨울음악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음악제 소식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박혜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회 준비로 연초부터 분주하셨겠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올해로 어느덧 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 2주년을 앞두고 또 이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 대관령 음악제 먼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그동안 대관령 겨울음악제는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독특한 공연들을 선보이면서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로 발전했는데요. 이번 2022 대관령 겨울음악제는 하모니, 화합, 연결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두고 정통 클래식 음악을 다음 주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속초, 정선, 평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18, 19, 20일 연속 일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국내 저명한 연주자들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어떤 공연을 함께 나누게 될까요? 네, 올해 먼저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끼실 수 있는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글로리아 같은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공연들이 있고요. 또 러시아 작곡가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종조,
그리고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걸작 오페라인 피가로의 결혼을 관악 합주로 편곡해서 발췌한 작품, 또 프랑스 작곡가인 구노의 작은 교향곡 등 아주 다양한 시대에 다채롭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2022년 올해 대관령 겨울음악제 주요 라인업이 좀 궁금하네요. 네, 피아니스트이자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인 손여름 감독님을 비롯해서 고음악 분야의 독보적인 분이시고 또 요즘 뮤지컬 가수로도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철원 출신의 소프라노 임선혜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관악 주자이신 플루티스트 조성현 선생님, 클라리네티스트 조윤혁 선생님, 바스의 유성건 선생님, 그리고 지휘자이자 리코더 연주자로 폭넓은 연주 활동하시는 권민석 선생님, 그리고 바로크 음악 전문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바흐 솔리스텐 서울 보컬 앙상블과 또 저희 대관령 음악제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이자 시그니처인 평창 페스티벌 앙상블이 함께 참여합니다. 네. 쟁쟁합니다. 연수단이. 네. 자, 18일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되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 속초, 평창, 정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별 순회 공연인가요? 대관령 음악제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일간 총 4회 공연이 있는데 네. 1월 18일 오후 7시에는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고 19일에는 2번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정선 아리랑센터와 그리고 오후 7시에는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그리고 마지막 날인 1월 20일 오후 7시에는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 평창, 정선. 네, 우리 요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속초까지는 머니까 가까운 네. 평창이나 정선을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약제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요즘 비대면 공연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관객들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철저한 안전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대면 공연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알펜시아의 2 공연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초와 정선 공연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께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함께 음악을 나누고자 저희가 무료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평창, 정선은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연 일정을? 예, 정선 공연은 무료 공연이어서 네. 저희 음악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평창 공연은 유료 공연이어서 인터파크에 들어가셔서 예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좌석은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속초와 정선 공연은 사전 예매가 네. 일찌감치 매진이 되었는데 그래도 간혹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그래도 티켓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평창 공연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령 겨울음악제 인터넷 예약만 가능한 겁니까? 예, 인터넷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 판매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네. 사전에 매진이 된다면 현장 판매 분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 공연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2시간인가요? 1회 공연 시간. 공연 시간은 조금 공연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속초와 정선 공연은 약 1시간 정도 공연 진행할 예정이고 알펜시아 공연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리를 빌어 관객들이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공연 일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속초와 정선 공연은 저희 도민들과 함께 더 나누고자 저희가 무료 공연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19일과 20일에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노래와 악기, 앙상블이 함께 각각 있는 공연인데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료 공연이지만 도민 할인 50%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따스한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까지 좀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게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강원도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을 클래식의 향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께 초대의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관령 음악제는 늘 여러분께 최고의 음악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대관령 겨울 음악제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한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너무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2022 대관령 겨울 음악제와 함께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평창의 설경을 보면서 음악제 함께 하신다면 더 아름다운 공연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정말 훈훈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연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도서관이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주가 독서 대전을 개최하는 만큼 더 활발한 참여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립도서관이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8제를 맞는 원주시의 독서 운동입니다.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독서 마라톤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80명의 시민이 참여했고요. 이 중 302명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독서 마라톤 대회에도 벌써 많은 참가자들이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접수일 이전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현재 참가자 모집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참가자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1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활동이 진행되고요. 접수는 지금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2년 원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는 예전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이전에 참여하였던 참가자분들은 큰 혼란 없이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올해는 원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는데요. 독서대전과 연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독서 마라톤도 2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출입 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야말로 독서 마라톤 대회네요. 1년 동안 책을 읽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책 한 쪽당 1m로 환산해서 개인별로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독서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코스는 3km, 5km, 10km, 20km, 그리고 풀코스인 42.19k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한 번은 코스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3km 코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쪽씩 읽으면 되고요. 5km는 17쪽씩, 10km는 33쪽씩, 풀코스는 138쪽 정도를 하루에 읽으면 코스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 이상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시립중앙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 미리내 도서관, 태장도서관, 자유시장 작은 도서관, 또 한도시 한책 읽기 도서관에서 자료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을 하면 독서 노트를 받는데요. 이 받은 독서 노트에 서평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회 마감쯤에는 서평에 확인 도장을 받은 뒤에 마감일에 맞춰 완주 등록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평은 한 권당 5줄 이상 작성하면 되고요. 유치원생의 경우 그림도 허용됩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대출 권수를 2배 더 늘려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려 12권의 책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해 독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풀코스를 완주한 데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60이 좀 넘었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그 풀코스를 도전하게 되었는데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읽어야 할 그 평균 쪽수가 한 150여 쪽이 됩니다. 어지간한 단행본 한 권쯤은 읽어야 그 완주가 가능한데 계속해서 이제 내가 원했던 책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나는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초에는 제가 이제 읽어야 될 책 목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읽곤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이제 풀코스에 도전을 하고 활동을 할 겁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에세이제 수필집을 한 권 내는 게 꿈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 수필집을 한 권을 냈습니다. 독서 덕분에. 네, 이 기회에 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마라톤 대회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원주시는 올해 전국 최대 독서대회인 독서대전을 개최하는데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로서 올해 더욱 활발한 독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연중 내내 원주시 곳곳에서 독서대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작가 초청 강의를 비롯해서 도서 전시 등의 행사가 이뤄집니다.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월 온라인 독서 마라톤이 진행됩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독서대전 홈페이지나 737-3817 이 독서대전 팀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독서 마라톤 대회는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또 원주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기여에 따른 평가를 더군다나 받고 있죠. 특히나 2월부터 10월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또 온라인 독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니만큼 원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코스가 3km, 5km, 10km, 20km, 풀코스인 42.195km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38쪽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좀 한 10km, 20km 정도는 좀 시민들 무난히 참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독서 마라톤 소식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내 정치 이슈 들어봅니다. 강원 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미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2023년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강원도가 관련 TF팀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고향사랑 기부금 TF팀 신설 및 연구 용역 시행 등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강원도 추가 세수는 약 24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강원도는 최근 강원형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인 강원사랑 기부제도 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확보를 통한 세수 확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연구원의 강원사랑 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전망과 향후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의뢰해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인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지난해 9월 제정됐습니다. 네. 이 개인당 기부 규모에 따라서 세액공제, 또 특산품 등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진다죠? 네, 개인당 연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고
연 10만 원까지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초과분부터는 16.5%의 소득 공제가 진행되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 단순 추계 기준 약 248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전망됐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제도 홍보가 이어지게 되면 기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조직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TF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이 같은 TF팀 신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주요 추진 과제 논의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똑같이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회계상 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는 기금 운영 계획 수립에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요 기금 사업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강원도 세수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출향도민의 적극적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출향민들의 많은 참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인데 원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이 됐어요. 네, 원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가족까지 감염되는 등 해당 병원발 확진자가 60여 명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 A병원은 어젯밤 10시 기준 환자 33명, 치료사 9명, 간병인 5명, 간호사, 조무사 각각 3명, 환자의 접촉자 7명 등 총 60명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가운데 22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고 무더기 확진이 나온 병원은 재활 전문으로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주시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이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병원에 검사 인원을 투입해 의료진과 환자 등 25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 가운데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지난 11일 기침 또 인후통으로 선별 검사소를 찾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그럼 갑자기 전염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분이 11일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의료진은 그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원 내 확산을 키운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폐쇄된 상태고요. 또 방역당국은 어제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이후 질병관리청, 원주시 보건당국 관계자 등이 화상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시 보건당국은 다른 층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 등에 대해서는 조기 퇴원 및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의 방역 담당관과 역학조사관 등을 투입해 환자 등의 상태를 살피고 격리자들에 대해 하루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환자 및 의료진들의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1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남기면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